자, 식사하셨습니까? 자, 오수 또 진행하겠습니다. 또 중요 단원부터 출발합니다. 보수와 실비, 교재 15페이지입니다. 1번, 보수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받는 것을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보수 청구권을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또 행사를 하고 소멸하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정리했습니다. 많이 이야기했지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언제 발생한다? 중개계약 시 발생합니다. 중개계약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계약이죠. 행사를 하려면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중개계약이 있었더라도 거래계약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겠죠. 자, 소멸하고 문제로 들어옵니다. 1번 옳은 것, 옳지 않는 것 찾아갑니다. 개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X죠. 행사입니다. X. 2번 판례에 의하면 개공사가 계약 조건의 절충 등 실질적 중개 행위를 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가 개공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한 경우에도 보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맞다. 그죠? 지금 틀린 거 찾아가는 시간이죠. 3번 개공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보수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우리는 이때 보수 청구권의 소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제가 되면 취소되면 소멸하는 조건이니까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때 세댁 사정으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중요한 지문이죠. 4번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중개 업무를 하였을 경우 비록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5. 아까도 한번 나왔을 겁니다.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중개 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뭐에 대해서 그러죠? 주택에 대해서 매매면 일방으로부터 0.9%죠.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최고 얼마까지? 1.8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울산광역시 남구의 분사무소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상가를 중개하고 받는 보수는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X다. 그죠? 유일하게 분사무소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곳이 뭡니까? 수수료다. 그죠? 그래서 서울 소재가 아니고 어디에 합니까? 울산광역시 조례입니다. 어쨌든 X. 자, 주택 외의 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며 하면 벌써 X다. 그죠?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 임대에 대한 구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또 X. 동일한 물건을 중개한 경우에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한 중개 보수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를 받습니까?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보수도 받고 그 다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실비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권리관계는 누구에게 받는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이전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그리고 실비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X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게 많죠. 1, 그 다음에 5, 6, 7, 8번 X들이고 2, 3, 4가 맞는 지문들입니다. 지금 맞고 틀리고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익혀갑니다. 2번 문제는 계산 문제 하나 합니다. 특히 원래 계산 문제는 교환이 올 때가 돼갑니다. 매매 대금이 1억 5천만 원인 단독주택과 매매 대금이 2억 원인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고 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은 자 교환이 나오면 무엇을 기준으로 받습니까?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큰 게 얼마죠? 2억. 자 2억이고 하단의 조건을 보니까 2억에서 6억 사이는 만분의 40이고 한도는 없다. 그러면 2억 곱하기 0.4% 그럼 얼마? 80만 원인데 이때 보수 총액은 그랬습니다. 그럼 답이 얼마로 간다? 160. 그죠? 답은 4번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교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오른쪽에 수수료 요율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동그라미, 2번 주택 이외 동그라미, 3번 오피스텔 동그라미 딱 해놓고 그 정도의 조문은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다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제일 하단의 판례 중요합니다.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중개계약이 뭡니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한 중개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아까 보셨죠? 유효다, 무효다?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을 구분해 보셔야 되고 따라서 판례 계속 읽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므로 중개보수는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가 한 중개계약 자체는 무효인데 거래가 성립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유효하더라도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단데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까지 해서 판례도 잘 구분을 해봅니다. 자 협회편입니다. 협회 아주 단조롭습니다. 아주 단조롭지만 반드시 출제한다 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반드시 체크합니다. 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 정확하게 들었죠, 그죠? 답은 1번. 자, 틀린 거 수정하시면서 공부합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며칠 내로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하지. 5일 하니까 X. 3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반드시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하면 X입니다. 이제 서울에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를 둘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4. 창립총회는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그리고 시도에서 얼마? 20명이죠. 그런데 또 쓰잘데없이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이런 거 다 붙었죠. 자, 그래서 협회 숫자는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300입니다. 300명이 발기회를 개최하고 2배수인 600명이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600명이 왔다. 그러면 전국적인 단체가 되지 않으니까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시도에서는 얼마는 돌아야 된다? 20명은 돌아라. 그래서 300, 600, 120 숫자는 이렇게 정리하지. 거기에 또 10개 이상의 시도 쓰잘데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X입니다. 5번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할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할 때가 아니고 한 때는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협회가 대한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다면 지부, 지회를 설치하는데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고 지회는 시, 군, 구에 두되 설치할 때가 아니고 한 때는 만들어 놓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도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알아두기 돌았습니다. 법적 성격, 협회 탁 부르면 자동으로 뭐다? 비영리 사단법인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협회가 받아서 하는 업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죠? 1번 시도지사가 위탁한 교육에 관한 업무 교육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이 위탁한 시험의 시행 동그라미. 요 두 가지는 받아서 합니다.
자, 공제 규정 다 됐고, 거기 4번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숫자 문제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회 개년도 종료 후 얼마 내로? 3개월 내로 3월에 밑줄 적어 넣으시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5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입니다. 책임준비금 숫자 잡아야 되죠.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10. 발효표 하나 잡을 것.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로 간다? 100분의 100입니다. 됐고, 자 이제 그 6번 7번 읽으시면서 제일 하단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국토장관은 공제사업과 관련된 임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하단에다가 위반 시 적어놓고, 징계 요구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뭘까요? 그렇죠. 협회는 자동으로 무조건 얼마? 500 감각 딱 살리셔야 돼요. 협회는 위반했다 하면 자동으로 500 정리합니다. 자, 역시 가볍습니다. 오른쪽에 업무 위탁과 포상금 제도인데, 자, 아까 저기 수탁 업무 두 가지 있었죠. 아까 수탁 업무 왼쪽 편에 보시면 거기 협회의 수탁 업무 하단에 2번에 1, 2 체크하셨죠. 수탁 업무가 뭐죠? 받아서 하는 거, 교육에 관한 업무. 그 다음 시험의 시행 업무가 수탁 업무인데, 수탁이라는 말은 받아서 하는 것이 수탁이니까 주는 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위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를 위탁하는데, 거기 그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한다? 고시사항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제목 업무의 위탁 옆에다가 위탁이 나오면 그것은 무슨 사항이다? 고시사항이다. 고시사항. 그래서 관보에 고시한다는 걸 메모를 딱 해놓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고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업무의 위탁. 그죠? 하나만 고시하고 맡기는 것에 대한 밑에 2번, 3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에 포상금 지급 간단하게 적은 것 같지만 100% 출제됩니다. 100% 출제하니까 물어봅니다. 포상금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건당 50만원. 이거 정액제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정액제라는 말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 알고도 당합니다. 50만원 이내에서 하면 X예요. 50만원 정액제고, 언제 지급합니까? 양일 때 무등록업자, 거짓등록업자, 양도하거나 빌려 사는 자, 양수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2번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하는데 얼마?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합니다. 이때는 이내가 들어가잖아 봐요. 그렇죠? 100분의 50을 하면 X예요. 이때는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이내. 지급 조건 100% 출제됩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제기 앞에 1번 2번 답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다가 검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죄하면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죠? 이 죄가 없으면. 그런데 그거를 옆에다 보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 요 한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지급한다. 자, 4번 지급일은 등록관청이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지급합니까?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1개월에 동그라미 하고. 자, 1개월은 1개월인데 누가 지급합니까? 등록관청이 지급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수사기관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등록관청이 지급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5번 역시 별표 탁 찍어놓고, 자,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동시에 접수됐습니다.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 라고 A, B 두 사람이 했다. 그럼 어떻게 지급합니까? 최초로 신고 고발자한테 지급합니다. 다시 하나의 사건에 2사람 이상이 고발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균등 배분하되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대로 따라간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포상금 지급 제목 옆에다가 100%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익히시고 점수 받아야 됩니다. 하단 지도 감독상의 명령과 행정 처분입니다. 자, 1번 감독에 대한 감각을 한번 살려봅시다. 타당한 거 하나 찾아봅니다. 시작.
자, 갑니다. 타당한 것은 답이 몇 번? 2번. 개공사에 대한 감독 관청은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사람이 감독자입니다. 틀리는 거 수정합니다. 1번. 사무소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만을 해당 개공사에게 내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X입니다. 공무원증만 아니고 뭐를? 정표를 제시하는데 정표가 뭡니까? 하면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 요 두 가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 그래서 1번 X죠. 3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누가? 국토장관만 합니다. 이런 거 수정 잘 해주셔야 됩니다. 4번 개공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그러니까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6월에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뭐였지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또 X입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운명이요 할 때 운명 첫 번째 명의 기도감독 명령 위반. 5번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다. X 감독권이 있다. 자, 중요한 거 저 밑에 별표입니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탁 물으면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거래 동향 동그라미. 2번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로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행정 처분을 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감독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감독 사유는 두 가지. 거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거행하는데 그가 뭐죠?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정 처분상 감독할 수 있다. 그 행까지 체크합시다. 17번 이제 행정처분의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단원 중요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시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맞다. 언제입니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전에, 그죠? 자격 취소 전에 청문합니다. 맞다. 2번 개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거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할 때 행정처분 밑에다가 행정처분이 뭐지요? 정지나 취소예요. 자, 그런데 청문은 언제만 한다? 취소하기 전만 하니까 행정처분하기 전에 청문한다. 그러면 X입니다. 2번 아주 주의해서 체크하시고 맞는 것들 따라갑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 즉 정지나 취소,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대한 이 신청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잡으셔야 돼요. 이 신청 규정은 없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그리고는 또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합니다. 5번 들어갑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취소 사유가 뭐지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적인데 반드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X죠, X. 제가 잘못 봤습니다. 5번 사무소 등록 취소 사유는 두 가지잖아요.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반드시 취소될 수는 없다. 맞다. 왜? 상대적 취소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뭐를 잘못 봤는가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노래 제목이 뭐죠? 양대로 부정을 찡하게 하면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격 취소는 뭐밖에 없다? 반드시 취소. 지금은 등록 취소를 묻고 있었잖아. 그죠? 등록 취소는 두 가지 있습니다. 절대적과 상대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다고. 그죠? 그래서 틀린 것 2번입니다. 자, 알아두기 이 신청 규정이 없다는 거 잘 보시고 그 2번 밑에 보시면 행정처분표가 들어옵니다. 100% 출제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표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공교재든 보시면 반드시 그 표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한번 볼 때는 파란별, 그 다음에 노란별, 빨간별, 별 많이 해 놓으셨을 거예요. 별만 해야 된다. 요거 암기해야 된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암기합니까? 시험 칠 때까지. 시험 칠 때까지. 암기 안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은 내년에 시험 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00% 출제되기 때문에. 자, 하단에 3번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역시 옳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 3번 문제도 별표해 놓으시고 5개 지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합니다. 1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할 사유에 포함되는 개공사는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공사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X. 등록이 취소되어야 이제 개공사 자격이 없어지겠죠. 2번 개공사의 개설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나 양도받은 자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사 자격을 갖는다. 이것도 웃긴다, 그죠? 빌려서 하는 자가 뭐 취소되기 전에도 자격이 있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죠? X. 3번 업무 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할 수 없다. 줄 딱 꺼놓고 이를 뭐라 그럽니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X다, 그죠? 등록 취소에는 소멸시효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꼭 잡으셔야 돼요. 자, 소멸시효는 어디만 있다고요? 업무 정지에만 있습니다. 어쨌든 3번 지문은 틀렸고 4번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공사가 해산을 했다. 그러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X. 사원이 있던 자가 아니고 법인은 대표자가 반납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짚어야 되죠.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했다. 개인이 사망하면 폐업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근데 법인이 죽는 걸 뭐라 그런다? 해산이라 그런다니까요. 법인은 해산을 하더라도 대표자는 살아있죠. 그래서 누가 반납해야 된다? 대표자가 반납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 5.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반드시 취소되는 걸 뭐라 그랬지요? 절대적 취소 사유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면 제목이 뭐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되겠지만 결격 사유 사망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허 하면은 허위 탁 갖다 붙어야 되죠. 허위가 갖다 붙으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취소됩니다. 리가 뭐였지요? 이중 소속을 리 그랬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리중 소속 그러기도 합니다. 사가 뭐지요? 이중 등록 사무소. 양은 양도되어 이런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 그래서 합의 몇 번? 3번 받으면 절치입니다. 정은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자, 반드시 취소하는 걸 기억하시되 1번 옆에 적습니다. 이중으로 개설 등록했다. 뭐 절취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답니다. 상취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중견무를 합니다. 절취 개공사가 사망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뭐다? 절취 더 이상이 못하니까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습니다. 금지행위 오늘도 했잖아요. 상취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6월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7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둡니다. 이중사무소 상취 절취가 아님을 주의하자. 그죠? 8번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이걸 뭐라 그러죠? 이중소속 절취
지도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여, 그러니까 경호사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적 취소를 공부하셨다면, 절대적 취소가 되면 바로 밑에 2번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한다. 언제까지 반납합니까? 7일 내로 반납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4번 보시면 절대적 취소, 기속 취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은 무조건 맞는데 요것만 절치인데 이중 사무소는 뭘로 들어갑니까? 재량 취소죠. 상치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상치. 자, 5번, 6번 잡아가는데 6번에 1번은 별표 무조건 하고 이건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무조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 재량 취소인데 더하기 뭐가 붙어있다? 업무 정지는 붙어있다. 밑에 7번 또 별표입니다.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뭐라 그러죠?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등록 취소라든지 자격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기억해놔야 돼요. 소멸시효 하면 이꼴 업무 정지에만 있습니다. 8번도 많이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라는 것은 그림도 그렸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고 여기에 서울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전국에 지점들이 있습니다. 서울 중개주식회사 전국 지점이 있고 여기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가 업무 정지 받을 일이 있다. 그럼 예전에는 분사무소는 전부 본점에다가 정지를 내려버리니까 서울의 법인이 업무 정지 탁 받아버리면 국민은행 본점이 업무 정지되면 전국의 지점이 다 업무 정지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업무 정지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별도로 할 수도 있다. 이 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해당 수업 중에서도 많이 강조했고요. 자, 5번 이번에는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를 비교합니다.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자격 정지는 뭘까요? 자격 정지, 자격증이 말 그대로 정지됩니다. 업무 정지는 뭘까요? 업무를 못합니다. 차이 나죠, 그죠? 이거를 구분 안 해. 뭐가 정지한단다 하고 막 지나간다니까 이렇게, 그죠? 자, 두 가지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를 비교합니다. 틀리는 것 1번. 소공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정지에 해당되고 개공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뭐 된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 결사허리 할 때 리가 뭐다? 이중 소속 있잖아요. 봐요, 절대적 취소잖아, 그죠? 근데 소공사가 이중 소속, 이인설설 계계금 제일 앞에 이가 뭐다? 이중 소속하면 그건 자격 정지예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봐란 말이에요. 5. 이 업무 정지는 등록증 반납 의무, 자격 정지는 자격증 반납 의무는 없다. 그 정지에는 반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둘 다 똑같아. 3번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옆에다가 당근, 그건 당근이고 업무 정지 및 자격 정지 처분은 위반 행위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든 자격 정지든 6월 이내에 정지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을 주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다. 그럼 6개월짜리면 2분의 1 플러스 하면 9개월이 되고 깎으면 3개월인데 어차피 정지는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틀리는 거 5번 들어옵니다. 해당 기관에서 자격정지 및 업무 정지를 한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격정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오늘 공부하셨죠? 통보해야 되는 것 6가지를 기억하든지 그 6가지가 부담스럽거든 또 한 번 합니다. 보정 설정 사항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는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세 가지를 알아두든지 해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통보하는 것 6가지를 체크하든지, 통보 안 해도 되는 세 가지를 잡아놓든지. 그래서 거기 자격 정지는 통보한다 하니까 X로 들어갔습니다. 자, 6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별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시는 게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죠? 자, 틀리는 거 찾아봅니다. 시작. 나머지는 4가지는 맞습니다. 자, 6번 틀리는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갑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X. 자, 2, 3, 4, 5 다 읽으셨죠? 다 맞는 말로서 정리가 됩니다. 특히 5번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를 받은 개공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등록 취소는 보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는 언제 합니까? 자격이 취소되면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합니다. 그거 하나 구분해 보시고. 자, 하단에 알아두기 보고 잠깐 쉽시다.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자, 알아두기 1번.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자격증을 누구에게 반납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2번 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 반납을 대신하여 뭐를 제출합니까?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옆에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구분해 봅시다. 자, 3번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고 다 있죠. 자, 6번 봅니다. 제일 밑에 소공사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뭐를 받는다? 자격 정지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면 자격 정지를 안 받으면 뭐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소공사가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하지 않으면 누가 작성하면 된다? 개공사가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격정지 내린다고 시험에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공사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는 나오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구분해 보시겠습니다. 6번도 딱 별표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100% 시험에 나오죠. 10분 쉬었다가 그림 그리면서 하겠습니다.